거절감. 누구에게나 반갑지 않은 감정입니다. 거절 중에 가장 심한 거절은 버림이겠죠. 5살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인 그 아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인 그 아이를 아들이 없는 형에게 양자로 보냈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보고 싶어서 수시로 집으로 도망갔고 그때마다 다시 큰 집으로 붙잡혀 갔습니다. 그리고 2해가 지나 큰 집은 아이가 엄마를 찾아갈 수 없는 먼 곳으로 이사해 버렸습니다. 그 아이가 큰어머니 등에 업혀 큰 댁으로 가던 첫날 몸부림을 치며 뒤돌아보니 친어머니와 형과 누나가 울면서 자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평생 그 순간을 곱씹으며 나는 버림받은 자식이라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부모 형제에게 배신당했다며 평생 친부모와 양부모를 미워했고 어른이 되어서는 늘 술에 취해 나는 불쌍한 놈이고 나는 혼자라며 울었다고 해요. 작곡가 기록윤의 이야기입니다. 4살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가족이 이사를 하면서 4남매 중 셋째인 그 아이만 외갓집에 맡겨두고 갔습니다. 부모님은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겁니다. 다 데려갈 형편은 아니고 누구는 학교를 가야 하고 누구는 아직 너무 어리고. 그 아이는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느끼며 1년을 보냈습니다. 영화평론가 이동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일을 겪을 때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건 불안에 취약한 유형입니다. 그림을 볼까요? A는 다른 유형이고 B는 불안에 취약한 유형입니다. 때문에 온갖 안 좋은 상황에 대해 미리 걱정할 수 있습니다. 버림받는 상황에 대한 걱정도 미리 해보았음직하죠. B는 든든한 아버지의 손을 잡고 비일의 상태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아이가 가족에게서 버림받았다고 느끼면 앞 시간에 아버지를 잃어서 비이의 상태가 되고 가장이라 불리게 되어서 비3의 상태가 된 아이가 받은 충격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을 겁니다. 불안한 나를 받쳐주던 가족이라는 안전망이 통째로 사라진 셈이니까요. B는 온 가족에게 버림받았다고 느낀 순간 비4의 상태로 추락한 거죠. 버림받았다는 충격을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유형은 불안에 취약하면서 감정을 강렬하게 느끼고 상상력이 발달해 있고 내면을 많이 들여다보는 유형입니다. 불안에 취약한 것도 감정을 강렬히 느끼는 것도 상상력이 풍부한 것도 다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강화시켜 줄 테니까요. 어린 시절을 비사의 상태에서 보낸 아이. 어린 시절 내내 가족이 다 나를 버렸다는 생각을 곱씹으며 자란 아이는 나중에 가족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대를 잇는 것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할 수 없이 한 일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아도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는 이미 오랜 시간을 자신은 가족에게서 버림받은 아이라는 생각으로 살았으니까요. 케네디 대통령의 부인 제키의 삶을 다룬 책에 인상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키의 할아버지가 자신의 가문이 프랑스 귀족이라는 엉터리 족보를 만들었습니다. 제키는 그 족보를 믿고 어린 시절을 보냈죠. 제키가 나중에 집안의 족보가 엉터리였다는 것을 알았다고 해도 그 사실이 제키가 자신을 귀족으로 여기며 살았던 그 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제로는 버림받은 게 아니라 하더라도 아이가 자신을 버림받은 아이로 여기며 살아온 시간은 되돌릴 수 없죠.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어른들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버림받았다고 느낍니다. 엄마가 잠깐 안 보인다고 엄마가 나를 버리고 갔다며 패닉에 빠지는 아이가 있을 정도니까요. 그 아이가 감정이 강렬하고 상상력이 발달하고 불안에 취약할수록 더욱 그럴 겁니다. 영국의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6살 때 부모가 별거했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나가 살았죠. 다이애나는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랑한 사람은 자기를 버릴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다이애나는 9살 때 아버지가 자신을 기숙학교로 보내려고 하자 그것을 자신을 버리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아버지에게 따졌습니다. 절 사랑한다면 절 여기에 버리지는 않을 거예요. 버림받았다는 느낌은 그렇게 사람을 거절감에 취약하게 만들죠. 다이애나는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한 사람은 나를 버릴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림을 볼까요? 앞 시간에 천성과 어린 시절이 우리에게 미치는 힘의 크기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천성이 있습니다. 천성이 우리에게 미치는 힘은 큰 물줄기 A와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낸 어린 시절이 우리에게 미치는 힘은 중간 물줄기 B와 같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갖가지 결심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결심의 힘은 작은 물줄기 C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천성의 힘 A와 우리가 하는 갖가지 결심이 가지는 힘 C는 크기에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천성의 힘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는 천성을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하고 어린 시절을 잘 보내야 합니다. 아이가 자신의 천성 위에서 보낸 어린 시절에 대해 자신의 결심을 통해 수정을 가하려고 할 때 그 수정은 보통 힘든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어른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아이들은 상처받을 상황에 놓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아이의 유형에 따라 상처의 크기가 달라지죠. 그게 큰 물줄기 A입니다. 아이가 나는 버림받았다 라는 생각을 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건 중간 물줄기 B입니다. 상처받기 쉬운 아이가 나는 가치가 없어서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면 그 상처는 A의 힘과 B의 힘이 더해진 아주 큰 상처가 됩니다. 그 아이가 그 상처에서 벗어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내가 가치 없어서 버려졌던 게 아니야. 어른들에게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 나를 보호해주지 못했을 뿐이야. 나는 이제부터 내가 가치 없어서 버림받은 아이라는 생각을 안 하겠어. 아이는 굳게 결심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결심을 한다고 해서 아이가 오랫동안 해왔던 생각, 나는 가치가 없어서 버림받은 아이라는 생각이 아이의 머릿속에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순간순간 아이를 찾아와 괴롭힙니다. 그럴 때마다 아이는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안 하겠다는 내 결심이 무슨 소용이지? 그 생각은 계속 나를 찾아오는데 하며 무력감을 느끼겠죠. 하지만 그렇더라도 아이는 계속 이겨내려고 싸워야 합니다. 어른들 역시 아이가 싸워낼 수 있도록 도와야 하죠. 노력하지 않는 것은 마음의 불편함이 커지도록 방치해 상태를 악화시키는 것과 같으니까요. 손을 놓지 않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마음의 건강을 위해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쉽게 하는 말이 참 위험한 말이었다는 걸 새삼 느낍니다. 너 계속 그러면 여기 버리고 간다. 그 말을 들은 아이들 중에 자신은 쉽게 버림받을 수 있는 중요치 않은 존재라는 거절감을 느끼고 언젠가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위협을 느끼며 여차하면 버림받았다고 결론을 내리는 그런 아이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